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0월 15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33.45포인트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반도체가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2824억 순매수, 기관이 210억 순매수하면서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13.82포인트 0.46%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92억을 순매도, 기관은 3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에 훈풍이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으며 개인 매수가 두드러지면서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후에 제로 소멸로 2차전지는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1.30원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견고한 데 비해 유럽과 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 경제 상황은 둔화하면서 여기에 또 북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사료, 비료, 농업,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로를 다시 공격을 하면서 공격 재개를 시작하면서 고려산업 상한가, 한타프 상한가,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대주산업, 누보, 신성홀딩스 등 사료, 비료, 농업,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방해를 목적으로 흑해 항구 인프라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엔 인권 감시단은 지역 당국을 이용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지역인 오데사에 5건의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1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7명을 부상시켰습니다. 세계 주요 공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힐 경우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 기존의 전 세계에서 보리 3위, 옥수수 4위, 밀 5위 수출국으로 유엔과 트리케의 중재로 체결된 흑해 곡물 협정에 따라 9월까지만 하더라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규모는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러시아가 다시 오데사 항과 수출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다시 한번 식량 파동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SK텔레콤이 QKD, 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엑스게이트 상하가, 엑스게이트 급등, KCS 상하가, ICTK, 우리로, 우리넷 등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날 최신 양자 내성 암호 PQC 표준 알고리즘과 양자 키 분배 QKD 시스템을 결합한 QKD, PQC 하이브리드형 양자암호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는데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제품은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PQC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양자암호 기업인 ID킨티Q가 기존 출시한 QKD 시스템 클래비스 XG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품은 하나의 장비에서 QKD와 PQC 두 개의 암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암호화가 가능해 보안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번에 적용된 PQC는 지난 8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발표한 PQC 표준을 준수하는 알고리즘으로 SK텔레콤이 자체 개발을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미국의 SMR 업체 카이로스 파워와 원자료 전력 구매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기술, BHI, 삼양엔텍,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등 일부 원전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구글이 미국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가 건설하는 원자로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가 가동할 6개에서 7개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고 카이로스 파워는 2030년 첫 번째 SMR 가동을 목표로 하면서 2035년까지 추가로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이번 계약에 대해서 15년간의 청정에너지 여정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면서 향후 10년간 데이터 센터 운영에 새로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이르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빅테크 기업들도 AI 데이터 센터에 가동한 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받기 원자력 에너지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 MS사도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20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지난 3월 탈렌 에너지 원전으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6억 5천만 달러, 약 8,800억 원에 매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뉴스케어파워라 오클라 등 이 미국 주요 SMR 소형 원전 가전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조선기사제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종 실적 개선 지속 전망 소식에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KSP, 하나엔진 등 조선기사제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노후선 교체 발주 시기를 친환경 규제가 앞당기고 있는 가운데 이 야드의 이 병목 현상을 야기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피 상승이 주도하는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컨테이너 탱커 수주 점유율이 회복 예정이고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이 다시 매력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판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원가 경쟁력과 증설 물량을 바탕으로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확대 중임에도 우리나라의 수주 점유율 회복을 전망한다고 밝혔고 또 벌크선 교체 발주 물량으로 중국이 도쿠를 채우면 우리나라의 컨테이너와 탱커를 수주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IBK 투자증권은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레켄비 상용화 이후에 국내 치매 치료제 개발 박차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피플바이오, 오스코텍, 이언제약, 퓨처캠 등 일부 치매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지난 5월달에 허가받은 치매 치료제 레켄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치매 치료제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R1001은 다중기전 치료제로 2026년까지 미국 FDA 신약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젠백스 또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01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NK맥스 또한 NK세포 치료제 SNK01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 개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또 차바이오텍, 동아ST, ABL바이오, 카이노스메드 등 다른 국내 기업들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니노공업, DI, 미래반도체, 넥스트칩, IMT, 서플러스 글로벌, 파크시스템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국제 반도체 장비 제로협회의 중국의 역대 최대 규모 반도체 장비 투자 전망 소식에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로 알려진 중고 반도체 업체인데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인 동신반도체 주식 유한회사 공사인 피델리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는데 1.8%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 2.43% 상승하면서 최고치 종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새로운 AI 반도체인 블랙엘 수에 대한 엔비디아가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최근에 차세대 AI GPU인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미친 수준이라면서 4분기 이 신제품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도 최근 젠슨 왕 최고 경제 CEO를 비롯한 엔비디아 경제를 만났으면서 이 자리에 경영진들이 향후 12개월 동안에 엔비디아 블랙웰 공급이 매진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협회 SEMI는 중국의 향후 3년간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가 1,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같은 기간 글로벌 전체 장비 투자는 약 4천억 달러로 SEMI는 추정되는데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협회에서 추정되는데 약 4분의 1의 투자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면 역대 최대 투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챗봇 챗GPT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생성형 AI 연구 부사장을 오픈 AI에 합류를 시켰다면서 파트너십 강화 기대감에 이수페타시스, 데이터 솔루션, 글로벌 텍스프리, 브리지텍 등 AI 챗봇 챗GPT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생성형 AI 연구 부사장인 세바스티앙 부백이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S사는 이 부백이 범용 인공지능 즉 AGI 개발을 목표로 오픈AI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픈AI는 인간을 능가하는 AGI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최고 경영자 CEO도 샘 울트먼은 10년 안에 AGI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백 부사장의 오픈AI 이동이 AMS와 오픈AI 간 파트너십 강화 차원으로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 차원인지 여부 등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고비 국내 판매 주문이 접수 첫날부터 대란 소진 소식이 나오면서 애니젠, 블루엠텍, D&D 파마텍, 한독, 샤페론, 올릭스, DXVX 등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오후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 이고비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줄리파마 코리아가 오늘부터 이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출시 첫날부터 각 병원들은 초도 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고비를 싸게 살 수 있는지 성지 목록이 또 공유되는 등 이고비 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도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의원들은 앞다퉈 이고비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줄리파마 코리아가 오늘 오전 9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했지만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가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인데다가 초기 물량 부족으로 당초 예상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고비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 2,025원이지만 진료비, 유통비 포함하면 한 80만 원대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기 투표에서 우세 소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합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스코, 데모, 현대 에버다임, SG, HD 현대건설기계, 인디에프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남북 경합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도널드가 이 경합주 초기 투표에서도 경쟁자인 이 해리스에게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3일 하버드 CAPS 해리스폴이 등록 유권자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3,445명인데요. 이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가 48%, 해리스가 47%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 도박 시장에서도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가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또 이 트럼프의 배팅은 54%로 해리스가 46%를 앞서고 있고 폴리마켓에서도 당선 확률이 트럼프는 55%, 해리스는 44.4%를 이렇게 크게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5천 달러를 회복되면서 가상화폐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FSN, 티사이언티픽, 엔게임,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6만 5천 원 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29일 15일 만인데 비트코인 상승 배경으로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경기 부양책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 40분은 비트코인이 6만 5,780달러 부근에 거래되고 있고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8,860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종목들이 또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 경의선, 동해선 일부 도로 폭파 등의 동아시아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 소식에 일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STX, 국영GNM,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일부 방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금일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하는 데 이어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로 폭파하면서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북한은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된 폭파 행위를 자행했고 현재는 또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 진행 중이라고 합참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도 우리 군사 분계선 MDL 이남 이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북한군의 활동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공조의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전일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해군 노켓군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모습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펙이 올해 수요 예측 하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 등의 정유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 하락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일, 중앙에너비스, 홍구석유, GS 등 정유 LPG, 약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SKC, 금호석유, 대한유화, LG화학 등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도밀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건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